네, 뉴욕 증시 마감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투자 뉴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해외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올해 1월에 제시한 4.1%에서 대폭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제니 딜런 미 재무부 장관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며 인플레이션 잡기가 정책의 최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조치의 여파로 전문가 전망치를 하회하며 급감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무역 수지 적자가 전월보다 19.1% 감소한 87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만 전역에서 최소 20개 공장이 신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한 투자 총액은 16조 엔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유통업체 타겟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유가로 소비자들의 쇼핑 습관이 바뀌어 더 많은 할인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분기 영업이익률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타겟은 2분기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를 5.3%에서 약 2%로 크게 낮췄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시죠.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철광석과 석탄 가격 전망치를 높인다며 광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 반도체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제 반도체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증설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관련된 소식 좀 정확하게 전해주시죠. 네. 자, 대만에서 반도체 투자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이후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흡수통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대만 쪽에서는 적극적인 반도체 투자, 우리나라 돈으로 151조 6천억이라는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니케이 신문이 지난 7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현황을 자체 분석 조사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 전역에 최소 20개의 공장이 신설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이고요. 타이난, 신죽, 북서부 мя오리, 최남단 가오승까지 전국 각지에서 신규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20개 공장 부지 면적이 총 20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서 도쿄돔에 약 40여 개를 지을 수 있는 크기라는 얘기고요. 또 TSMC가 미국 애리조나라든지 일본 구마모토 현에 짓고 있는 공장 신설 건설 비용이 1조 엔인 것에 반면에 16배인 16조 엔, 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1조 원이라는 금액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규모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의 최첨단 반도체 90% 이상이 대만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만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더 심화하고 있다, 강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달에 지난 2월 달에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 관련해서 점검을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죠.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쪽에 어떤 생산 공장을 짓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대만이 대만 안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공장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카드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만 가권 지수를 보면은요, 전체 가권 지수 중에서 약 60% 가까이가 반도체 및 IT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TSMC가 워낙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20% 정도 된다면 TSMC는 대만 가권 지수의 약 30% 수준입니다. 즉 대만 가권 지수의 반도체 의존도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약 1.5배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가권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코로나19 바닥 대비해서 지금 118%나 연초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 16.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폭은 S&P 500이나 글로벌 어떠한 지수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 5.7%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만 가권지수의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보면요. 지금 현재의 PER이 11.5배 정도 되고요. PBR이 1.9배 이하 수준이고 또 자기자본 이익률은 상당히 높은 16.6%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집어넣고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보면 대만 가권지수의 매력도는 상승 여력이 약 29.3%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만 가권지수 ETF인 EWT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더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옵니다. 보시면 대부분 반도체 관련 쪽이 매력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타이완 반도체, TSMC, 그리고 또 야교, 에이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UMC 이렇게 대표적인 4개 종목들을 들여다보면서 대만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약 2~3% 정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만에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체 포트의 2~3% 비중이 적당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뉴스는요.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광산주 매수 적기가 왔다. 매수 콜 뉴스가 들려옵니다.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광산주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소식인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자, 말씀하신 대로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광산주 매수에 나서야 된다는 조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원자재 관련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봉쇄가 좀 풀리고 있죠. 이러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제프리스 얘기하는 걸 보면은 철광석과 석탄 가격의 전망치가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BHP, 리오틴토, 앵글로 아메리칸, 발리, 사우스 이런 광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내 경제 부양책으로 경제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원자재 수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공존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게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경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반적으로 이런 이 광산 쪽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경제 회복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위기를 타파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산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들여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CRB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지수인데요. 19개 원자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지금 에너지 관련 쪽이 약 40% 정도 되고 농산물 쪽이 약 40% 정도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과거 역대 고점이었던 2008년 이 산업재 버블 때 470, 그리고 또 2011년 중국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있었을 때 370 수준까지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일정 부분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5% 정도만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희가 좀 순위를 뽑아 보니까 글렌코, 리오틴토, 서든카퍼, 에버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높은 매력도가 있다고 나오고요. BHP 가장 큰 기업은 약 39%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매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종목 선별을 잘 해서 원자재 관련된 주식에 대한 투자를 글로벌 포트폴리오 5% 정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계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원자재 관련주의 매력도도 한번 잔존가치 모델로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밤에는 또 뉴스플로우의 악재가 더 많은 듯 비춰졌어요. 그래도 시장은 이번 주 물가지표를 발표를 주시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진정되는 모습에 더 주안점을 둔 것 같았거든요.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들여다보냐면요. 올해 이익 증가율이 지금 현재까지는 전망치가 10%인데요. 그것이 전혀 없다.
즉 이익 증가율이 전혀 없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요. 또 주식 위험도를 평균적으로 4.5% 정도의 리스크를 반영하는데 이를 1.5% 정도 더 높여서 5.5% 정도를 반영을 하고요. 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한 2.9%, 3%인데 이를 3.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적정 가치를 구해 봅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 최악의 시나리오의 다우존스, S&P, 나스닥이 나오는데요. 다우존스는 약 34,000포인트, 그리고 S&P 500은 약 4,000포인트 정도, 나스닥은 12,300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수 대비해서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많은 악재를 이미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 이익 증가율 10% 정도를 집어넣고 판단을 하면 이 중립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적정 가치가 다우존스가 39,500, S&P 500이 4,900, 나스닥이 16,900포인트가 넘게 나오니까 전 고점보다 높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역시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투자 매력도가 충분히 상존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약 1개월에서 3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투자 기회를 살려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악재를 이미 많이 반영한 시장이다. 일단은 투자 적기로, 매수 적기로 좀 삼아보자라고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글로벌 투자 뉴스와 전략,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